문대림 후보를 꾸짖고 계십니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3일 제주시 각 총선 예비후 상임위 회견한 더민주 원팀 서약서에 따르면 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용을 하지 말며 그리고 도덕성 검증 사안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거 자료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윤택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송재호 예비 후보에 대한 이력 검증 공세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네. 그런 판단의 이유 혹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3가지씩 질문을 하기로 공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근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성의한 답변을 했을 때 그때 공개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그 합의문 내용에 의하면 먼저 그때 당시는 후보가 3명이었으니까 양쪽 후보들에게 3개씩 공개 질의를 한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답한다. 단 그게 성의 없이 건성건성했을 경우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의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 기자님하고 술 한잔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서결이 형하고 어저께 통화했다 이런 농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녹취해서 오픈을 한다는 것이 공격이고 그걸 녹취했다는 자체가 근거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비방이고 의혹적이겠습니까? 그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누구 특정 후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 신문 보도자료에 하면 병원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병원 이름이 나왔는지 뭐 얘기 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병원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사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왔다고 저희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주도민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상당히 그 수준 높고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후보가 당장 아까도 제가 그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전과 정책을 얘기할 시간에 도민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실 만한 내용들을 계속 이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고 도민들이 싸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식의 질의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로 중병이라면 재고해 봐야죠. 그건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죠. 그 다음 도민들이 엄중하게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네. 한 분과 한 팀으로 이제 경선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서 제가 그 아까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진지하게 도민들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 송재호 의원님께 지난 4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반성을 먼저 하시라. 그 다음에 문대림 후보께는 어제까지 그 녹취록 등등 선거 과정에서 행했던 중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도민 앞에 사죄를 하고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경선 기간이지만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라. 그걸 도민 앞에 사죄가 저는 전제입니다. 주말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신 분과는 제가 그 팀에 합류해서 그 팀의 선거를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동의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맨 처음 스탠스하고 똑같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본선에 갔을 때 민주당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둘 다 안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둘 다 하시던 둘 다 안 하시던 그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민주당을 위해서 제 할 역할은 다 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멈추게 하는 거는 누가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민주당 원로 의원님들께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도당위원장께서는 본인 선거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도당위원장의 그런 개입 부분들이 나머지 그 경선 후보들한테 똑같은 후보 입장이다 보니 먹힐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도당위원장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원로님들하고 중앙당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보기 싫고 보기 좋고가 아니라, 저는 되게 정치를 좀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책도 쉽게 설명하면 도민들이 알아듣는데, 이게 도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이 사람이 일하는지 마는지, 뭐 일 잘 안 하면 다음 선거에 응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치로부터 도민들을 밀어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중 막걸리 집에서는 다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찍을 놈이 없다, 이렇게 싸움판이나 벌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도록 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싸우더라도 좀 품격 있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토론 중에 뭐 철학이 좀 뭐 다른 민주당과 결이 다른 철학이 나왔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본인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뭐 정책팀 누가 하나 써준 거 와서 읽으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 못하면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고, 또 공국에 빠뜨릴 수도 있고. 문 후보님은 이렇게 녹취록 이런 거 예상은 못했습니까? 공개. 저는 공개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어떻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이미 그거 너무 크게 우리가 내상을 입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면, 저는 어제 그래서 제가 밤잠을 설친 게 개인적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를 술 한잔 하면서 혹은 전화로 밤에 무슨 얘기를 뭐 제인이 형하고 얘기했는데 뭐 서결이 형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녹취했다가 서결이 형이라고 부른 거에 관계를 증명하라라고 해버리면 뭐 술 마시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윤석열하고 뭐 특수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관계를 증명을 해야죠. 그럼 이번 1년의 사태가 문대림 후보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것도 그럼. 아니 그 두 분 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혹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건성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있는데, 아니 뭐 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대응은 상대를 더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제가 술 마셔서 일 못한 부분이 좀 있다면 머리 숙여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은 좀 못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진지한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 마타복으로 치부해가지고 건성건성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도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좀 겸손한 태도들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는 저는 뭐 그게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경고해서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센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상은. 더 센 거. 그럼 저도 더 세게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또 뭐 나돌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말까지 사과 후보랑 경선 같이 하겠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럼 주말
후에 다음 중에 이에 대한 결과 따로 만약에 네 따로 보도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보도 자료로라도 기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네? 네 보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SJ는 한년이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기자회견입니다. 그 어떤 간에 윤 후보님은 커드 후대니까 떨어지니까 네. 더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두세 번 죽이십니까? 자꾸 컷오프 떨어지고. 뭐 저는 뭐 제 인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저야 어떻게 된들 이미 후보가 아닌데 뭐 제가 올라간 데 떨어진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저 양쪽 후보에서 프로포즈하는 분은 있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계속 오라요. 그래서 가급적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경선 이후의 후유증을 이분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사실 민주당의 운명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민주당의 운명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경선 이후에 예전에 뭐 그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례처럼 상대편을 도와버린다거나 혹은 내비둬 버리면 이거는 단순한 이번 선거 하나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안에 민주당 자체 이미지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네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더 있으십니까? 하여튼 번거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